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 저희 이제 스터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5년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리려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실제 진단원 양성 교육을 신청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험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배부되는 PDF 안내서입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올해 시험, 특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진단원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해서 수립하고 이제 좋지 않은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합격을 하시게 되면 행안부 장관 도장이 찍혀 있는 자격 증서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보통 그 감리법인에서 사실 이 자격증이 아직까지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보통 이미 감리사나 기술사를 가지신 분들도 이거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꼭 그런 업무상 목적도 있지만은 감리법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 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 자격증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 응시를 하시려면 먼저 6년 이상의 개발 분야 업무 경력 혹은 3년 이상의 진단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 경력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험 응시 여부가 정해집니다. 시험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증빙이 요구가 되고요. 엑셀에다가 이런 것들을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하셔서 통과가 되게 되는 형식입니다. 이 자격증 취득 기준은 기본 교육, 이거를 이제 양성 과정이라고 하고요. 40시간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8시간씩 5일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을 들으신 다음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응시 자격에 따라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그동안에 시험이 2024년까지는 약 4번이 있었어요. 1년에 4번 도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2025년 올해부터 시험이 2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좁아졌고 이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시험이 올해 같은 경우 1차는 8월, 2차는 10월에 있습니다. 여기 접수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양성 과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성 과정을 신청을 하시면 자동 응시가 되는 회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1, 2차 양성 교육을 들으시면 이 8월 시험을 자동 응시가 되시고요. 3, 4차 교육을 들으시면은 이 2차 시험에 응시가 됩니다. 만약에 1, 2차 교육을 듣고 1차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이 2차 시험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응시 자격의 횟수 부분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진단원 양성 과정은 연 1회만 들을 수 있고요. 이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2번의 시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린데요. 한 번은 자동 응시, 한 번은 선택 응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예를 들면 작년에 도전을 했다가 불합격해서 횟수가 남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3번 혹은 뭐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많죠. 예를 들면 교육을 뭐 한 3, 4년 전에 들었는데 이번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이런 게 많이 문의가 되니까 키사 측에서 그냥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불참석한 경우에 이거 한 번, 이런 경우 이런 거 한 번, 2번 다 불합격하면은 교육을 다시 들어야 된다.
재수강이라는 슬픈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제 저도 재수강을 통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당시에는 좀 창피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께 할 수 있게 된 거는 이 재수강 때 겪은 그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부단히 이 시험에 대해 연구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스터디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중요한 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마감 기한 전까지 취소를 하면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차감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게 일단 그 안내서이다 보니까 좀 그 의무사항 위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양성과정 교육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이 자동시의 경우 취소를 하면은 이 차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1차 교육을 월화수목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바로 시험인데 이미 정해진 어떤 약속, 예를 들면은 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날이 결혼식이어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했는데 이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자동응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 주어진 뭐 3번의 기회 중에 하나를 그냥 치를 수 없게 되는, 날려버리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오피셜하게는 응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그 양성교육이라든지 이 접수 기간에 문의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횟수 보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정확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개정 사항이죠. 이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교시는 쉽게 말하면은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는 걸로 올해부터 변경이 됩니다. 2교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관식과 서술형이 되는데요. 이 시험을 예전부터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올해 처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객관식 유형의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은 이제 70점 이상일 경우에 합격인데 과락이 있고요.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2교시가 더 훨씬 배점이 높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제도, 기준, 보안약점 진단, 제거 기술 등이 다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보시는 가이드는 2021년 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정부 사업 공고를 보니까 요거를 한 번 더 개정하려는 사업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 가이드가 개정이 되면 바로 시험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한 2년 정도 두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정이 올해 되거나 내년에 된다고 했을 때 시험이 바뀌는 것은 또 그로부터 몇 년 뒤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팔로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문제 구성,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4지선다 혹은 5지선다로 개정이 됐고요. 문항은 30문항입니다. 이어지는 실습 시험은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오탐을 분석하는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교시 시험이 OMR 카드 방식으로 바뀌니까 컴퓨터용 사인펜, 저 예전에 뭐 수능 공부할 때 쓰던 거죠. 요거를 지참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중에 약점 기준 명칭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시험 시간 이렇게 보면 1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뭐 시험 중간에 뭐 몇 분 이상 지나면은 퇴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보시면은 12시에 이제 입실 완료를 해서 1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식사 중요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아침 겸 점심을 몇 시 정도에 드시고 입실을 하신 다음에 최종 점검을 하시고 시험에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주머니에 약간 뭐 초콜릿이나 새콤달콤 같은 거
이렇게 챙겨가지고 요 휴식 시간에 빠르게 뭐 화장실 갔다 오면서 먹고 했는데 뭐 필요한 그런 것들 이제 혹시 이게 입장했을 때 뭐 소지품 다 뭐 못 꺼내게 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뭐 가방을 뒤로 다 갖다 놔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주의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가져가야 될 거랑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예, 뭐 전자장비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부정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신분증 검사가 있고요. 대리시험 같은 거 불가능하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사용 안 됩니다. 15시 20분부터 퇴실 가능, 종료 40분 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용 사인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이상 유무 확인하고 제출해야 된다. 중간중간에 그 약점명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이 약점명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걷어가 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교시 때 주고 그럼 준 거에다가 필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낙서 같은 거. 근데 이걸 다시 걷어간 다음에 2교시 때 다시 새 거를 줍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뭘 메모해 놓은 거나 이런 게 뭐 되기는 하지만 그걸 2교시로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시험은 2번 치르는데 한 번 8월, 한 번은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을 배부를 해준다고 하죠.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 도장을 찍은 다음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문의사항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횟수 차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력 인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 있으면은 요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업체가 현재 몇 년째 요 시험의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이섹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자주 묻는 질문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 2차 양성 과정을 들으면은 1차 시험 자동 응시, 3, 4차 들으면은 2차 시험 자동 응시입니다. 시험만 보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거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나 봐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그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시험에 신청 자체를 못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 신청하는 첫날 당일 뭐 오전 9시, 10시 뭐 이때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셨다가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응시 횟수를 소진한 경우 재수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진단원 이수시험의 합격률은 어떻게 되나요?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가 모았고요. 지금 2009년부터 이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첫 해에는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몇 년간 없었고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합격자가 되게 높았죠. 이때는 괜찮은 시험이었는데 자 뒤로 갈수록 한번 보면은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변경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업체가 변경이 됐어요. 업체 변경이 됐는데 이제 2016년, 17년 여기서 대략 한 20명에서 50명 정도로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2명, 22년 36명, 72명, 32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2024년까지 총 합격자 수는 76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카페를 이제 2023년, 24년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소수 정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사실 이 강의를 하면서 뭐 만약에 제가 뭐 많은 돈을 바란다면은 뭐 그냥 사람을 많이 모집하면 되겠지만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데 드는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질문과 답변을 이제 처리해 드리면서 저도 이제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약 뭐 20명에서 30명 정도를 한 기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기, 2기, 올해는 2025년 3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 전에 이제 1, 2기 분들 중에 뭐 처음 공개 드린 건데 저희 카페를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약 10명에서 20명 정도 계시고요. 특히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작년 전체 합격자가 32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카페에서 약 10분 정도 합격을 하셨으니까요. 합격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많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보안 약점 기준은 이제 배포를 해주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사전에 숙지를 해야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합격 후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수 시험 문제 예시는 제가 과거에 그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풀이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거랑 거의 동일하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론 시험 1교시형이 이 객관식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가 됐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2교시는 실습형 시험인데 서술형 혹은 주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빵점이 나옵니다.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은 1교시는 어떻게 뭐 비슷한 걸 찍을 수 있지만 2교시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그림을 보고 여기 빈칸을 채워 놓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외워야 돼요? 네, 맞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어떤 것을 중요 키워드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걸 본 다음에 어디가 취약하다,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관식이요. 네, 주관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외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하게 찍어서 맞춘다? 그러면 실제로 부분 점수 거의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암기가 중요한 시험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보안 설계 기준이랑 보안 약점 제거 기준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설계, 이게 구현이고요. 설계 영역, 여기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설명이라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외우셔야 되고 그거를 쉽게 암기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구현 단계는 요거 암기보다는 실제 코드를 보고 이게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맞추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서술하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제공해드리는 교재 및 그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저희 강의가 그 이론이랑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반이 있고요. 간혹 이제 뭐 이론반만 하다가 나중에 문제반을 추가해서 종합으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사실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아무리 이거를 다 외웠다라고 생각해도 실제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 그게 떠오르냐, 그 지점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결국 학습은요, 반복 학습입니다. 만약에 이 600페이지짜리 가이드 있잖아요. 이거를 다 외울 수만 있다면은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생도 볼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기술사, 감리사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어렵죠, 이 시험들도. 근데 이 시험들이 어려운 이유는 범위가 무한정하죠. 근데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이 600페이지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복 학습을 해서 암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 누구나 600페이지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학생처럼 밥 먹고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 직장인이시고 뭐 집에 가정도 있으시고 육아도 하시고 이런 여러 환경에서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기 어렵다면 저희가 이제 결국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항상 공부할 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무작정 이제 하면은 금방 이제 휘발이 됩니다. 기억에서 다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먼저 이해를 뭐 충분히 하고 암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암기는 결국 그 문제풀이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자동 암기거든요. 결국 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를 여기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 있죠. 문제를 풀고 만약에 틀렸어요. 그럼 뭐 오답 노트 같은 거 작성을 하겠죠. 문제를 풀고 틀리는 과정 자체가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이 정보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결국 그 이론 암기한 거를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론 공부만 하면은 좋은 시험 점수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 종합반 들으시는데 그냥 강의만 다 들었다, 이제 시험 봐야지 하면은 물론 어떤 분은 합격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좀 아쉽고요. 제가 배부해드리는 이제 문제편이 있습니다. 문제편 PDF를 현재 제공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수동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제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풀어야지, 뭐 그것도 방법이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뭐 한 회씩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기출문제 혹은 예상문제를 통해서 이 과목을 많이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나눠드린 셀프 테스트 문제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 제공드리고 있는데 요약 암기집 이런 것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꼭 자격증 합격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건요, 현재 그 PDF로 드리는 자료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한번 또 올해 시험을 치르고 나서 문제의 개정 방향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또 추가분을 만들 거고요. 그 추가된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좀 그 종이 제본 형태로 또 배부를 해드릴 수 있을지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파이썬 강의 추가, 그 다음에 문제지 개선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남은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